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할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백신의 보급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화이자는 CNN 방송을 통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위한 서류를 오는 20일 미국 FDA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 중순에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는 지난 9일 잠정 결과 발표 때 90%라고 했던 백신의 효과율을 95%로 높여 발표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모더나도 몇 주 안에 긴급 사용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신 개발 결과가 발표되면서 길고 길었던 백신 발명이 마침내 현실화가 되는 것인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이 긴급 승인이 나더라도 올해 5천만 회, 내년 말까지 13억 회 접종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죠. 한 사람당 2회를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사람은 그 숫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백신을 사전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것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은 돈이 없으면 빨리 맞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K방역을 자랑하느라 돈을 다 써버린 한국이 미국, 유럽 백신을 선점하지 못하고 결국 값싼 중국 백신을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네티즌들도 아직까지 백신 개발이나 선점 소식이 없는 한국이 백신 접종에서 뒤처져 코로나 종식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성공적인 방역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백신 개발을 이뤄낼지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한국이 백신을 대하는 느긋한 자세가 오히려 해외 전문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며 차이점과 이유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가지려고 자리 다툼을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최근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였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신중하게 백신 공급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백신 개발사 쪽에서 빨리 한국에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인데도 한국은 지켜보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또한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반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의 백신 효과와 부작용을 일단 지켜볼 여유가 있다는 전문가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면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입장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7일 하루 1,7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으면서 약 6개월 만에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 1분당 1.2명꼴로 코로나에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누적 사망자 수는 18일 기준 25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사망자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코로나 유행이 시작될 무렵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총 사망자 수가 24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8개월 만에 이미 예측치를 넘어선 것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내년 봄 환자 수가 정점을 찍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2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비상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연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치솟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좀 더 적극적인 테스트, 접촉자 추적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안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에밀리오 스터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스터 교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잃었으며 미국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처럼 공중보건의 경우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해서는 사실상 큰 변화를 일으키기 쉽지 않다면서 사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평소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한국 사례를 꺼냈는데요. 그는 한국이 미국보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 지침에 대해 한국인 개인 스스로가 훨씬 더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례를 보면 개인이 지침을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테스트,
접촉자 추적, 기타 공중보건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집단 감염을 예로 들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휴대폰 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용카드 기록과 방문자 목록을 사용해 5,500명의 연락처를 파악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 1,200명을 심층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역에 다녀간 5만 7천 명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오스터 교수는 사실 클럽 문을 닫게 했으면 이런 잠재적 감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해당 사례를 공중보건 실패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국 보건당국은 해당 사건이 통제할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지게 두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방치하며 백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유행병을 통제할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단 테스트를 마치 최후의 수단처럼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더 저렴하고도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테스트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초기 백신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1세대 백신들은 어쩌면 모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실린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 영국 정부의 백신 태스크포스, 영국과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에 따르면 1세대 백신은 불안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증상을 약화하는 데 그치거나 심지어는 모두에게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효과 있는 백신을 가질 수 있을지조차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백신의 효과에 안주하거나 지나친 낙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코로나 감염 후 생긴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됐다는 것은 면역력이 생겼다는 증거인데 그 면역력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다시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고 결국 백신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1천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3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주요 기업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백신 확보와 함께 치료제까지 동시에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지난 9일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만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제는 백신보다 사용 범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비밀을 유지해왔지만 항체 치료제 생산 중 일부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탁 생산은 퀄리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한국 기업들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는 한국에서 생산했다는 브랜드 자체가 주는 신뢰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믿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한국은 동시에 엄청난 양의 치료제와 백신이 생산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도 않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굳이 비싸게 사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 늦게 1세대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모색 중입니다. 이 상황을 통제하며 안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